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입이 마르고 손끝이 저릿한 느낌 드신 적 있으십니까?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느낌이 밤사이 여러분의 혈당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채로요. 저는 지방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 22년째 진료하고 있는 윤도현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혈당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저녁 관리는 신경 쓰시는데 정작 아침을 놓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드시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지수가 15밖에 안 되는 기적의 채소, 식후 혈당을 30% 낮추는 조상의 지혜, 그리고 300원짜리 치매 예방 완전식품.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것입니다. 전부 돈 들이지 않고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채널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이야기들만 합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오늘 식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 아침이 그렇게 중요한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8살 남정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살 뺀다고 아침을 꼬박꼬박 걸으셨습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점심때만 되면 배가 너무 고파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셨고, 그 후로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이미 당뇨 전 단계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이 이미 좀 무겁지 않으셨어요? 남정옥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다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유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함께 분비되면서 간을 자극해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잠가둔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에 흙탕물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밤새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 몸이 제멋대로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새벽 현상만으로 평균 혈당이 16에서 20 정도 저절로 오른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순간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을 걸으시면 공복 상태가 더 길어집니다. 점심때 과식을 하게 되고 혈당이 한꺼번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무리하게 일하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당뇨 발생률이 21% 높았습니다. 여성은 20%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 하나가 당뇨 위험을 20% 이상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점심 혈당까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아침을 충분히 드신 그룹은 당화 혈색소가 0.46 감소했습니다. 적게 드신 그룹은 고작 0.14 감소에 그쳤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혈당을 흔들어 놓는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요동칩니다. 남정옥 어르신은 아침을 거르는 대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로 아침 식탁을 바꾸셨습니다. 2달 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가까이 내려왔고 오후에 처지던 몸도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혈당 지수 15의 놀라운 채소, 오이입니다. 전북 김제에서 평생 벼농사를 지어오신 72살 방태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를 드셔봤지만 좀처럼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 식습관을 여쭤보니 밥 위주로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이를 매일 아침 반 개씩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왜 오이일까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숫자로 나타낸 것을 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55 이하면 안전.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쌀밥은 87, 식빵은 90일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15입니다. 흰쌀밥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마음껏 드셔도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오이가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식사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아침에 오이 한 개가 하루 종일 혈당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몸속 독소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입니다. 오이 300g을 드시면 비타민 K 하루 권장량의 62%, 비타민 C는 14%, 칼륨은 13%를 섭취하실 수 있는데 칼로리는 고작 45kcal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신장 기능이 약해질 위험이 있는데 오이의 천연 이뇨 작용이 소변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방태석 어르신은 여기에 조합 하나를 더하셨습니다. 오이와 무가당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식사 때 땅콩 버터 2스푼을 함께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이의 식이섬유와 땅콩 버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오이 반 개를 스틱 형태로 잘라 순수 땅콩 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름마다 만들어주시던 오이 냉국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세포의 문을 여는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해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에 식초 2스푼을 넣어 드시고 그 다음 오이를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오이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달걀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오이 반 개에 삶은 달걀 한두 개,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더하시면 완벽한 저혈당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 조합은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볶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 달걀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은 토마토 달걀 볶음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새 식품의 효과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이는 혈당지수 15,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고 독소를 씻어내고 신장과 혈압까지 챙깁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은 땅콩버터, 식초, 삶은 달걀, 토마토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식초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시는 75살 이복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는데도 식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아 답답해 하셨습니다. 밥 드시는 습관을 여쭤보니 밥을 굉장히 빨리 큰 그릇으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밥 드시기 전 식초 한 스푼만 드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전에 식초를 드신 그룹이 드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습니다. 당뇨약 한 알이 혈당을 낮추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식초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 혈당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식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첫째,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둘째,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당의 양을 줄여줍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입니다.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수도관이 터집니다. 식초는 마치 수도꼭지를 조금 잠그는 것처럼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몬즙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비슷하게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식후 혈당 급증을 약 35분간 지연시켰다는 유럽 연구가 있습니다. 식초가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789명을 포함한 여러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매일 사과 식초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소 발현을 유도하고 지방 축적도 억제합니다. 또 뇌 시상하부의 작용에 포만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다만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과 함께해야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피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식초의 구연산, 말산, 숙신산 같은 유기산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회로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피로 물질도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칼슘 흡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이 음식 속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나물 반찬에 식초 한 숟가락만 더하셔도 칼슘과 미네랄 흡수율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식전 식초 레몬수를 시작하시고 여기에 초콩까지 곁들이셨습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데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그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초에 검은 콩을 담가두면 아세트산이 피트산을 분해해 칼슘과 철분이 자유로워지면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하루 10에서 20알을 식사 중 반찬처럼 곁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식초와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데 식초에 절이면 안정화되면서 체내 흡수도 좋아집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뻐근하신 분들께 식초 생강절임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식초와 양파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관 내벽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인데 당분자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해 흡수가 어렵습니다. 식초에 절이면 이 결합이 분리되어 흡수가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혈관 건강과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조합은 식초와 나물류입니다. 시금치, 취나물, 고사리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면 비타민C 산화를 막고 철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채소 섬유질도 부드러워져서 이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석 달 뒤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담당 약사님도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초도 모든 분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 원액을 그대로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도 점막에 화학적 손상을 줄 수 있고 치아 범랑질을 녹여 부식과 충치로 이어집니다.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 250ml 이상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빨대를 사용하시면 치아 손상을 줄일 수 있고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데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십시오. 셋째, 신장 질환이나 저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용량으로 꾸준히 드시면 체내 칼륨 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300원짜리 노년의 보약, 계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살 마정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계란을 거의 안 드셨는데 최근 기억력이 흐려지고 손주 이름을 자꾸 헷갈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계란은 아침에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계란의 진짜 실력은 혈당 관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양 연구 중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등이 우유로 117점, 계란이 100점으로 당당히 2등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다 제쳤습니다. 300원짜리 계란 하나에 최고 품질의 단백질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 눈의 황반을 보호합니다.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황반 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계란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 속 콜린과 레시틴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콜린은 체내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서 주의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계란 2개를 드시면 콜린 덕분에 치매 전조 증상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콜린은 신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낮춰주는데 이것이 심근경색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정식 어르신은 계란을 다시 매일 2개씩 드시기 시작하셨고 넉 달 뒤 인지검사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다시 정확히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며 염증을 완화합니다. 계란에 없는 비타민C,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토마토에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는 토마토 달걀볶음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계란의 비타민 D와 유제품의 칼슘이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두유입니다. 계란과 두유 궁합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콩의 트립신 억제 성분은 가열하면 사라지는데 두유는 이미 콩을 익혀 만든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계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나물로 데치면 옥살산 대부분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계란 노른자의 철분 흡수를 막고 단백질 소화도 방해합니다. 탄닌이 든 음식은 녹차 외에도 밤, 도토리, 와인, 커피가 있으니 철분제를 드시는 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금이 간 계란입니다. 살모넬라균 때문에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때문에 감염되면 금이 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셔야 하며 계란은 반드시 4도 이하 냉장 보관하시고 만지신 후에는 바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침 대용으로 많이 드시지만 혈당에 안 좋은 음식 3가지를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의 당분이 액체 상태로 흡수되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착즙 주스나 과일 음료를 장기적으로 습관화하면 인슐린 이상으로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집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를 건더기까지 함께 갈아 드시는 것은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니 괜찮습니다. 둘째, 선식이나 미숫가루입니다. 가루 형태라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한 잔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 대신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빵과 잼 조합입니다. 정제된 흰식빵에 달콤한 잼을 바르면 단순당이 2배로 합쳐져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흰식빵 대신 통밀빵이나 잡곡빵을 선택하시고 잼 대신 무가당 땅콩버터나 달걀, 양상추를 넣은 샌드위치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레시피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콩과 식전 식초 레몬수입니다. 초콩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검은콩 1컵,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2에서 3컵이 전부입니다. 첫째,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둘째, 달군 팬에 콩을 넣고 약불에서 3에서 5분간 볶아줍니다. 생콩을 그냥 식초에 담그면 비린맛이 날 수 있는데 볶는 과정에서 비린내가 제거되고 고소한 향이 살아납니다. 콩 껍질이 살짝 갈라지면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다 된 것입니다. 셋째, 볶은 콩을 완전히 식혀줍니다. 뜨거운 상태로 식초에 넣으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꼭 식혀주세요. 넷째, 소독한 유리병에 식힌 콩을 병의 60에서 70%만 채워 담습니다.
콩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콩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부어줍니다. 콩과 식초 비율은 1대2에서 1대3이 적당합니다. 여섯째,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신 다음 냉장고로 옮겨 일주일 더 숙성시켜 주세요. 하루 10에서 20알 정도 식사 중에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식전 식초 레몬수는 물 250ml 이상에 식초 한 큰술, 레몬즙 약간을 넣으면 끝입니다. 반드시 식사 직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밥 드시기 5에서 10분 전이 혈당 억제 효과가 가장 큽니다. 물을 충분히 넣어 희석하시고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반드시 챙겨 드세요. 새벽 현상으로 이미 올라간 혈당을 안정시키는 열쇠가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시면 당뇨 발생률이 20% 이상 높아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둘째, 오이, 식초, 계란을 아침 식탁에 올리세요. 혈당 지수 15의 오이, 식후 혈당을 30% 낮추는 식초, 100점짜리 단백질과 치매 예방 성분이 가득한 계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비용은 하루 500원도 안 됩니다. 셋째, 과일 주스, 미숫가루, 빵과 잼은 아침 식사에서 멀리 하세요.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 건강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죠.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시려면, 건강하게 걸어서 나들이도 다니시려면 오늘부터 아침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오이 반 개, 식초 한 스푼, 달걀 2개.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배운 방법을 시작해 보셨다는 이야기, 또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지금까지 윤도현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